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뒤에서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제 연구소긴 하지만 뒤에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 까닭으로 녹화하기 되게 힘드네요, 저녁에. 이래서 아침에 녹화를 하는데 아침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좀 녹화를 하려고 앉았는데 뒤에서 엄청 떠드네요. 뒤에 로스쿨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로스쿨 학생들인가 봅니다. 네, 뭐 알아서 하겠죠, 자기들. 자, 그래서 자, 정당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까지 했죠. 자,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자, 이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면, 자, 이건 자체는 뭐냐면, 앞서서 제8조 1항에서 정당의 자유, 즉 정당 설립의 자유는 정당 설립 또는 조직, 활동의 자유를 모두 보장한다 했지만, 정당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어떤 한계를 갖느냐, 자, 목적이라든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자, 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이런 한계를 갖습니다. 정당 네 활동은 네 마음대로 하는데 다만 너의 그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범위 내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죠. 자, 이 조항은 결국 정당 자유의 한계를 한 거죠. 야, 너의 자유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자, 자유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이 한계는 어디까지냐? 자,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런 거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정당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그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그거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죠. 우리나라 정당은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예요? 제3공화국. 정당 국가 경향이 가장 강했던 것은 제3공화국. 즉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의원은 뭐죠? 여기 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장 철저한 정당 국가 경향. 정당의 추천 없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입법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이 바로 상실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제3공화국 헌법 때문에 여러분. 네. 자, 정당의 자유 한계 입법자에게 여기 입법자에게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입법자는 이 정당이 이러한 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해야 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그러나 정당의 자유에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기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뭐죠?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범은 어디예요? 1절이죠. 1절이란다. 1항이죠, 여러분. 네, 1항. 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자, 1항에서 자, 정당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자, 2항에서는 정당 자유의 한계 또는 입법자에게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게 제2항인 거죠, 2항. 네. 제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 자,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했죠.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헌법에서 어디에 위임을 하고 있냐면 자,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 즉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 즉 입법자가 법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은 국가의 보호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제도는 뭐라 그랬나요? 네, 제도적 보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도적 보장은 뭐죠? 법률로서도 뭐죠? 폐지를 할 수 없는 거죠. 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쭉 있어 왔던 제도를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보호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법률로서 그러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폐지되지 아니할 만큼 그러니까 법률로서도 폐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도적 보장, 즉 정당은 제도적 보장의 한 가지 제도라 그랬죠. 혼인제도와 함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즉 입법자, 즉 국회가 법률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보호를 받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건 맞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를 보호를 받는다. 즉 입법자가 국가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즉 입법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 법률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임의 규정해야 여기 얘기합니다. 뭐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이게 강행 규정이죠, 여러분. 자, 이럴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끝나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이런 거죠.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자, 국가는 뭐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렇죠. 자,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조할 수 있다. 문제에서 막 이런 거 나죠. 막 법률이 정하는 바를 빼버리고 국가는 뭐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막 이렇게 빼버리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도 나오죠. 네. 사항이 되게 중요한데,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자, 이런 거죠. 정당을 이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즉 뭐냐면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이 되고 다른 어떤 걸로는 정당을 해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은 국민의 어떤 여론, 즉 정치적 의사,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어떤 뭐죠 의회에서 어떤 옛날의 의회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그만큼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이 정당이라는 게 해산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어디에 위배돼요? 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일단 위배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누가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해 달라고 제소를 해요? 네, 정부죠, 정부. 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저 정당은 위헌 정당이니까 해산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렇게 정당이 해산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뭐죠? 정당은 해산된다. 자, 따라서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이 되기 때문에 곧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당 존립의 특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강제로 해산이 되기 때문에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정당은 그 어느 곳에도 뭐죠? 네, 해산이 될 수가 없어요. 국가가 해산시킬 수도 없고 국민이 해산시킬 수도 없고 오직 뭐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딱 한 가지 이유, 딱 헌법재판소만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바로 정당 존립의 반대로 얘기하면 특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 조항이죠, 여러분. 야, 정당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정당 네가 뭐 네 멋대로 해도 되는데 단지 네 멋대로 하는 그 행동이 어디에 범위 안에 있어야 되냐면 너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정당 네가 뭘 해도 좋은데 다만 너에게 한 가지 제한을 두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서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너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즉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연히 정당 활동은 마음대로인데 그 활동에 어떤 한계를 지어놓는 거죠. 자, 너의 활동의 한계는 여기 아니야. 이 범위 내에서 너희가 열심히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 한계로서 정당 활동 자유에 대한 한계 조항으로서의 작용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 즉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그 헌법재판소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즉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이런 거죠. 자, 그 한계는 뭐냐면 네, 목적이나 활동이 자 민주적 기본 질서 안쪽에 위치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이건 또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입니다. 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네. 1차 세계대전, 네. 자, 2차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 때로 갖추면 되겠습니다. 나치즘 있죠? 하이 히틀러, 막 히틀러가 있죠.
자, 히틀러가 국민적인 지지를 얻은 거죠, 여러분. 자,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이제 절대 왕권에서 네, 뭐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자, 어떠한 통치권도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정당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지지하면 그 통치권은 정당하다. 자, 어떠한 통치권이라도 국민이 지지하면 정당하다. 그게 뭐 유태인을 학살하는 게 됐든 뭘 하는 게 됐든 그거 국민이 지지하면 된다. 즉 뭐냐면 공산주의도 국민이 지지하면 뭐죠? 된다는 거죠. 네,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1차 대전, 즉 나치즘을 경험하고 나서 역사적 방어, 즉 경험으로서 국민이 다 지지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를 알았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가장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이상적인 제도인데 이 민주주의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국민이 아무리 지지를 하고 국민이 아무리 다수결로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해도 이 민주주의는 뭐죠?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고 또 되게 웅변가죠. 설득을 잘하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이거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뭐 무슨 이름으로? 네, 국민의 이름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이 다수가 지지를 한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곧 뭐냐면 다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거죠. 스스로 민주주의가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민이 아무리 지지해도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스스로 시킨다 해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어떤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인 거죠. 즉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거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니네 국민이 아무리 지지를 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너 정당의 해산을 제소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 민주적 즉 이 방어적 민주주의 이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인 거죠. 민주주의가 스스로 지키는 거죠. 국민의 어떤 다수결 그런 결정으로서도 이 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에서 파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민이 무조건 지지하기만 하면 통치권이 정당한가? 그건 맞죠. 하지만 국민이 아무리 지지를 하고 아무리 다수결 지지해도 파괴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인데, 자, 민주주의가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 본인을 지키는 게 바로 뭐 어떤 개념이냐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이 정당, 즉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정당의 적용 대상 정당은 기성 정당이죠. 기존에 있던 정당, 즉 정당의 하부 조직과 특별 조직 모두 포함되죠, 여러분. 네, 기성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에 있는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거죠, 여러분.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 대상이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당원, 네, 당의 강령, 당원은 뭐죠? 뭐 당의 헌법 같은 거죠. 이 당의 어떤 헌법, 그다음에 당의 강령, 그래서 행동 강령인 거죠. 네, 당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이 당의 강령인 거죠. 그다음에 기관지, 당에서 발행하는 어떤 뭐 그 기관지라든지 출판물,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뭐라 그랬어요? 8조 사항에서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그러면 무엇이 활동이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냐? 자, 목적과 활동이 잘 그런다는 거죠. 자, 당원이라든지 당의 강령이라든지 어떤 당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라든지 출판물 또는 당수는 누구죠? 당의 대표죠. 네, 당수나 또는 당 안에 있는 간부들, 이 간부들 연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자, 걔네들이 당수나 당 간부가 연설을 하면 그거는 곧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얘기인 거죠. 자, 하급, 예전에 당 구성원 중에 가장 말단직에 있는 애들은 아니고요. 어떤 당수나 당 간부가 그 연설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 연설은 곧 정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자, 정당의 활동은 당수나 당 간부의 활동, 평당원의 활동 중에 특히 당명에 의한 결실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거죠. 무엇이 정당의 활동이냐 했을 때 그냥 당원이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뭐죠? 정당의 활동으로 네,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즉 정당의 활동은 뭐냐면 즉 당대표나 당 간부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평당원의 활동 중에
중이라도 그냥 평당원의 활동 중에서도 그게 평당원이 자신의 의지로 한 게 아니고 어떤 당명에 의해서 자기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건 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당원의 탈선 정도로는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결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건 뭐 당의 당원 또는 당의 강령, 뭐 기관이나 또는 출판물이라든지 또는 당 대표 당수라든지 당 간부의 연설 또는 뭐죠? 당수나 당 간부의 어떤 활동, 그다음에 평당원의 활동 중에서도 당명에 의한 것일 때는 이것을 정당의 활동으로 봐서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뭐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의 해산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자, 헌법재판소 그 사건 기호로 뭐죠? 위헌정당? 네, 헌다죠. 헌다 사건. 자, 어떤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다라고 붙어 있는 그 기호는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가는 위헌법률이고요. 네, 헌나는 탄핵, 그다음 헌다는 위헌정당 심판, 헌라는 뭐죠? 네, 권한쟁의 심판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헌반은 헌법소원 심판. 자, 이렇게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기호를 보고 이게 어떠한 결정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위헌정당은 헌다라는 기호가 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할 때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냐? 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만을 의미하고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 의미하지 않는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거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했을 때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무엇이냐?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만을 의미한다는 게 다수설이고, 자,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는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정당이 만약에 이제 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을 제소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했는데, 너 위헌정당이네라고 해산을 딱 명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해당 정당은 해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시켰으면 이 강제 해산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자, 해당 정당은 해산이 되겠죠. 그리고 해산 시점은 해산 결정의 선고 시점, 즉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두드려서 해산한다. 이 결정을 내면 바로 그 선고와 즉시 이 정당은 해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당이 해산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 명부가 말소가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됨으로써 해당 정당이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 결정의 집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죠. 그렇죠? 등록 말소. 즉 그렇죠. 이 정당이 어떻게 해산하는 거냐? 물론 뭐 인원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 법적인 형식적으로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 등록이 이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산 공고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 정당은 해산되었습니다라고 해산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는 선언적 확인적 효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두드렸을 때 해산 결정을 선고했을 때 이미 그 정당은 해산되는 걸로 보고 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정당은 해산됐다라고 공고하는 것은 뭐냐면 네, 다시 한번 이 정당이 해산됐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선언적 확인적 효력이 있지 해산 공고까지 가야 이 정당이 비로소 해산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땅땅땅 두드렸을 때 이미 그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공고는 단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자 선언적 효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녀재산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여러분. 자, 앞서서 만약에 이 정당이 스스로 해산은 가능한 거죠. 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산이 가능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해산으로 가능하지만 만약에 정당은 또 한 가지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해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당이 스스로 해산했을 때 그 정당에 귀속되어 있는 소유 재산은 통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통해를 열어서 의결을 통해서 정당의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 정당이 자유로이 해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되면 그 재산,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디로 귀속이 되냐면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그게 정당법 제4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 해산된 최근에 저희 뭐 통합진보당 해산됐었죠 몇 년 전에. 자 그럴 때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어디로 갔어요? 국고로 간 거죠. 네, 국가 소유로 간 거죠. 자녀 재산은 국고로 귀속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차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대체 정당이 금지가 됩니다. 즉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자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제 해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 강제 해산의 효과는 뭐냐면 자, 해산된 정당의 강령, 그렇죠. 행동 강령인 거죠, 여러분. 강령이라든지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의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자, 명칭 사용도 금지됩니다. 자, 해당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 못합니다. 즉, 통합진보당은 이제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정당의 명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이라는 이 통합진보라는 이 당명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당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강제 해산의 효과로 나타나는 게 동일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뭐냐면 자,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가 금지가 되는데 여기 집시법이 나와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자, 제3공화국 때는 자격 상실을 규정해서 당연히 뭐죠? 상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제 해산 당한 그 정당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렇죠?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소속 의원직을 상실하냐,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냐. 제3공화국 헌법 때는 자격 상실을 규정해서 당연히 강제 해산이 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을 했지만, 현행 헌법에는 그런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다 자격이 상실됐었죠. 몇 년 전에 해산됐을 때. 자, 우리나라 현행헌법에는 자, 이렇게 강제 해산을 당한 정당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느냐. 자, 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됐죠, 실제로.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차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